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1년 11월 26일 오후 4시 4분입니다. 미국 땡스기븐 데이라서 저 특별히 방송할 내용이 없어서 안 했고요. 지금 자료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발 관련 그런 부분인데, 말라리아나 에볼라 수화마비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됐을 때 면역력이 우수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연구진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히려 에볼라 수화마비, 말라리아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질병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뭐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미리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유사한 역사적 그런 사례가 있어요. 패스트균, 흑사병 아죠? 흑사병. 과거 이 징기스칸이 유럽 대륙을 제패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이겁니다. 패스트병. 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징기스칸이 유럽 대제국을 제패하게 된 이유는 바로 패스트균에 대한 면역 체계가 되어 있었다.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징기스칸은 뭐죠? 유목민이었잖아요. 몽골 종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닭과 같이 살아요. 이 닭은 항상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닭들이. 맞죠? 그래서 이 닭과 같이 사는 몽골족들은 평소에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체계가 이루어진 상태죠. 그런데 이때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이 프랑스는 안 그랬어요. 특히 이 유럽 대륙은 안 그랬어요. 유럽 대륙은. 그래서 이 새로운 이 패스트균이 유럽 대륙에 들어오자마자 유럽인들은 그대로 무너졌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에 징기스칸은 유럽 대륙을 쉽게 정복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다양한 자료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애견인들 많잖아요. 애견인들. 저도 애견인이지만 이 애견인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애견을 키우면서 단점은 생활의 구속이 되지만, 장점은 뭐냐면 이 애견들이 땅을 이렇게 막 밟잖아요. 땅을 밟으면서 수많은 바이러스를 애견주한테 옮깁니다. 옮기게 되면 우리 애견인들은 자연스럽게 면역체계가 다양하게 형성이 됩니다. 면역체계가 다양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견한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렸고, 이해가 되시죠? 방금 이 뉴스가 왜 그런지. 우리는 역사적 사례를 알아야 된다. 역사적 사례. 너무 깔끔 떨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깔끔 떨면 안 된다. 그리고 캠핑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양한 바이러스와 접촉을 하면서 면역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릴 때 왜 흙 같은 거 그냥 만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깔끔 떨다가 많이 아프죠. 병원 가는 일만 많이 생기고. 자, 그 부분 제가 알려드렸고, 지금 주가가 조정되고 있죠. 제가 11월 24일 이때 말을 하고 나서 이때 분명히 3일에서 4일 정도 주가 조정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하루, 이틀, 3일이면 29일이나 30일까지 주가가 조정될 확률이 높은데, 하지만은 이때는 뭐가 열리죠? 미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지금 오늘 미장 같은 경우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저가 매수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뭐 니콜라나 이런 거 괜찮은 종목들은 저가 매수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자료는 뭐냐면, 제가 올 겨울은 뭐라고 했죠? 따뜻한 겨울이다. 따뜻한 겨울이라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그 부분. 그렇게 돼서 미국 기상청 관련 뉴스 자료인데,
이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지역. 이쪽에는 건조 기후로 인해서 건조 기후 그러니까 여기 낮은 습도가 됐으니까 즉 건조 기후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게 산불이 일어나던 지역에 또 일어나죠. 올겨울은 라니냐 현상이다. 라니냐 현상. 그런데 이제 그 따뜻한 겨울은 뭐죠? 우선 기온이 따뜻하면 인간의 면역 체계는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감염은 되겠지만 코로나에 감염은 되겠지만 사망자를 극하게 줍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 조정이 좀 심했죠. 그래서 좀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변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인해서 지금 미 국채 10년물이 6.3%나 떨어졌어요. 6.3%. 국채 이자율이 6.3%나 떨어졌어요. 이거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언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채 10년물이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돌아설 때 그때 주가가 다시 본격적으로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1.676 그 전에 이제 11월 23일 1.676일 때는 오히려 1.8, 1.7에 도달해서 공포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 그리고 남아공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채 이자율이 급격히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더 폭락을 하겠죠. 조금 더 폭락을 하고 국채 이자율이 플러스가 되는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꼭 보세요. 이 자료 하나 보시면 다가오는 어떤 미래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링크를 꼭 걸어 놓을 테니까 이거는 꼭 보세요. 우선은 다운받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자료가 대략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이거는 다 읽으세요. 다 읽으세요. 목차 보고 그러지 마시고 다 읽으세요. 다 읽으시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어떤 개념으로 나와 있냐면 수소 관련 이런 부분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 그리고 반도체 부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고 나면 결론은 뭐냐? 다 말을 한 겁니다. 다가오는 우리 미래 세계의 큰 어떤 산업 섹터는 뭐냐면 반도체가 밑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과 수소 산업, 그 다음에 전기차 산업,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메타버스, 이렇게 있는데 미래 산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이 반도체가 아주 그 어떤 집적도가 아주 높아져야 DDR5 쉽게 말하면 DDR5죠. 지금 기준으로는 이 DDR5가 본격적으로 양상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선은 전기차는 지금 엄청나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 바이오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이 바이오와 메타버스가 플러스가 됩니다. 바이오와 메타버스가 플러스 되면서 어떤 사회를 구현하냐면 AI 사회를 이뤄갑니다.
AI 사회를 구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초고령화 시에도 뭐죠?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수소 시대는 뭐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소가 돌아가려면 수소차나 어떤 수소 열차도 있답니다. 이런 수소 항공기도 있고 수소를 연료로 해서 추진하는 수소 선박도 있고 이런 수소 기반의 어떤 엔진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려면 전기차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전기차 시스템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수소차인데 전기차 관련 이런 부분이 기술이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냐? 자,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수소 폭발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차가. 수소의 폭발력으로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결국에는 이게 전기 배터리, 수소차 안에 전기 배터리가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가 있고 이 전기 배터리에 충전해주는 이 전기 배터리의 충전을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에서 충전하는 게 있고 내부에서 충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는 말 그대로 뭐 가정용이나 가정용 220V로 충전하든지 아니면 급속 충전기로 이렇게 충전을 하든지. 내부는 뭡니까? 내부는 석유나 이 전기 자동차가, 그러니까 전기 시스템이랄게요. 이 전기 시스템이 차가 위에서 내려가면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생기면서 자동차 바퀴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이러면서 생기는 전기 에너지 값을 다시 배터리에 충전을 하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가솔린이나 디젤로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때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기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결국에는 이 전기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뽑아쓰면서 마지막 구동계, 전기 자동차 구동계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팬이, 쉽게 말하면 이 모터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모터가 피스톤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는 피스톤이 아니라 이 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모터가 전기가 공급되면서. 일반 자동차랑 시스템이 달라요. 그런데 수소는 이 부분은 다 알겠죠? 수소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수소차의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수소가 이 통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 폭발력으로 수소차의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수소가 이 어떤 이 탱크 안에서 폭발을 하면서, 여기 피스톤이 있다 쳐요. 이게 폭발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이 전기 에너지를 전기 배터리에 충전하는 거예요. 전기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이 전기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뽑아서 전기 자동차에 있는 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되려면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혁신이 일어나야 되냐? 바로 전선입니다. 전선. 순간 그 출력값을 겁나게 올려야 돼요. 지금 구리선으로 이 수소차에서 만들어진 순간 전기값을 딱 제어를 하려면 구리선이 겁나게 굵어야 돼요. 수소차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구리선 자체가 겁나게 굵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는 이 구리가 아니에요. 뭐 그래핀 아시죠? 그래핀 탄소를 이용한 이 그래핀 소재가 이걸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핀이
어떤 전기 전도성도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가볍고, 이 그래핀을 이용해서 수소가 폭발하면서 나오는 그 순간적인 전기를 그래핀 전선이라고 할게요. 그 전선을 통해서 전기 배터리에 충전이 되고, 충전된 전기 배터리는 그 수소차의 구동계, 전기 시스템 구동계를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의 혁신이 일어난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자, 이거 설명을 드렸고. 지금 설명드린 이게 아까 그 215페이지 논문의 이야기가 다예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학과를 가야 취직이 잘 되냐? 당연히 국가가 먹여 살리는 직종을 가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AI, 두 번째 반도체, 세 번째 수소 관련 학과나 뭐 수소 관련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학공학과는 있죠. 화학공학과 이런데 가야 되고, 그 네 번째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그런 부분, 그 코딩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취직하기가 좀 힘들어요. 조선업도 이제는 그 IMO 2020 이거 2월 달부터 계속 강의를 했죠. 이거 선박 교체 주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그 선박 발주량이 이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조금 더 남아 있지만 이제는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이 조선 산업은 맥스 23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맥스 23년까지. 그 다음부터는 조선 산업은 꼬라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주량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세요. 자, 이거는 꼭 보세요. 꼭 자료.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의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